안녕하십니까. 마포인이 만난 사람의 대담 사회를 맡은 임용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 오르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청래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얼굴이 아주 강인하시고 건강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포인 방송을 통해서 네.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지난 총선 3년 전에 18,500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저에게 주신 데 대해서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힘껏 뛰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몇 개는 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임기 동안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포인이 이제 지역 방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가장 먼저 여쭙게 됐는데 네. 2014년 의정 활동에서 뭐 활약상은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네.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좀 유치했다면은 어떤 내용이 있으며 또 2015년 구상까지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금까지 한 일을 짧게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까? 많은 몇 가지만 중요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이 2006년도에 우리 MBC 유치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죠. 본사 사옥을 상암동으로 이전해 오는 사업이었는데 주민들과 함께 한 11,000명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흔쾌히 땅값을 깎아줘서 MBC가 들어올 수 있었죠. 공사 끝에 작년 9월에 드디어 MBC 본사 사옥이 상암동으로 완전히 이주했고 상암동이 쌍전벽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암동 주민들의 그 수건이었던 항공대 비행 훈련 소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그것도 일거에 해소해서 항공기 소음이 이제 없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성산 이동, 상암동에 걸쳐 있는 경의선 철길 부지 공원화 사업 이것도 10년 수건 사업이었는데 노력 끝에 이 부분도 해결이 되어서 공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에서 살았던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산악 영웅 박영석 대장 안나푸른에서 사고 나셨는데 그 기념관이 노을공원 입구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50억을 확보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000평의 땅을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에게는 상당히 좀 보람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금 확보해서 하나하나 급식시설이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개 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람이고 무엇보다 총선 때 이게 될 것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었던 부분이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홈플러스 입점 저지 투쟁이었는데 그것이 홈플러스 측과 시장 측과 상생 협약을 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보호되고 있는 점이 저로서는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큰 정치인이 탄생했다는 것에 굉장히 지역민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질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 뭐 예상외로 2위로 선전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는데 그 에피소드 꼭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마디만. 그 전당대회 처음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될까 하고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저도 좀 제가 놀란 것이 제 얼굴과 이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고 지역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때 광화문에서 24일간 단식을 했던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아봐 주셨고 저는 또 많은 것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또 많은 새로운 올바른 생각을 채워넣을 수 있게 된 점이 저의 정치 활동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이제 지난해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민들의 좀 찬반 논란도 좀 있고 불편이 좀 심화된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이고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자. 비단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주라든가 이런 업주 이런 분들은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지금처럼 안전관리가 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또 대형 참사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점검을 좀 강화한 부분은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 단체가 관내에 17개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늦기도 하고 또 수요되는 비용도 중구난방이고 들쭉날쭉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 업주들로서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에 맞게 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마포인에서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다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가 열리면 이 부분을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그 결과를 또 좋은 쪽으로 좀 유도하셔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얼마 전에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세간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새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되신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어요. 이것을 두고 이제 정 의원님께서 코멘트를 한번 날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탁상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위가 어떻고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니면 전달하게 됐는지를 좀 이번께 우리 주민들에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차원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저는 묘소에 참배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고요. 저도 언제든지 뭐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가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당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한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당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거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그런 일정은 그것도 첫 일정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건의를 어떻게 드렸었냐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첫 번째 정신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은 김구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에 첫 일정으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문 대표는 이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신 때 그 탄압받고 고문받던 이런 원로 당원들께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하고 질책도 하시고 울분을 토하시고 했어요.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례인 인혁당 사건으로 8분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사법살인을 당했는데 그때 무기징역을 받았던 대구에 사시는 강창덕 고문이라고 계십니다. 아, 강창덕. 이분은 전화를 드렸더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강원도의 그 김철배 고문은 그분도 한 5번 유신 때 끌려가고 징역 살고 뭐 이랬던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히틀러 묘수에 참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사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수 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런 울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원로 당원들이 상징적으로 그런 울분을 토하시는 부분을 가감없이 그냥 전달해 드릴 필요가 네, 있겠다 네. 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마치 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또 오도도 많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부 종편들에서 악의적으로 저를 공격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네.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런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 그 당시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네. 우리 정 의원님께서 뭐 그냥 예상 밖으로 2위로 최고위원에 입성을 하니까 네.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보다는 네. 정청래 의원이 그 최고위원이 된 것에 더 세간의 관심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아 그렇습니까? 아주 그 오비락처럼 의원님이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직접 라디오 그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네. 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저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뭐 그럴 리 받았는데 없겠죠. 실제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소위 말한 우클릭 행보 네네네. 뭐 오늘도 지금 인천 네. 이제 해병대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한다면 또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저는 또 왼쪽 최전방 그렇죠, 공격수로서 제 포지션을 다하는 것이 당에서 좌와 우를 다 네, 아우르는 네, 네. 부분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표도 실제로 그런 저의 그 정치 활동에 대해서 네. 긍정적이고 오히려 또 참모들한테는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해라 이런 멘트도 하고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도 역시 큰 정치인이니까 내공이 예.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본인을 어떻게 보면 공격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네. 오히려 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올리는데 네.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 의원님하고 어떤 전혀 뭐 알력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고 네, 예. 그분의 그 큰 정치 차원에서 네. 좀 넓게 보고 크게 보는 그런 개념만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또 새누리당이 잘못하는 건 또 날카롭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질문지에 없는 돌발 질문을 하나씩 합니다. 네, 제가. 네, 네. 예, 예. 제가 우리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그 SNS의 대가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SNS의 그 엄청난 파괴력을 다시 한번 네. 느꼈습니다. 네. 이제 그 큰 정치인이 되셨고 네. 중앙에 이제 활동하시니까 지역 정치보다는 사실 중앙 정치에 더 좀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네.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정치에도 많이 관심 좀 갖기를 네.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SNS의 대가신데 네. 소통 아니겠습니까? SNS는.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과의 소통은 네. 과연 의원님 생각하실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물리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포을 지역 주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밥 먹는 것도 마포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고 가면서 또 주민들하고도 또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여의도에만에서만 활동하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 저만큼 지역 사업을 많이 했고 네, 네. 그리고 지역 사업을 많이 챙기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네.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지역에 그런 예. 사업 민원 사업까지 다 이렇게 챙기느냐는데 실제로 예산도 제가 많이 따오고 있고 하나하나 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소수 그룹에는 중대한 일이지만 크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네, 네. 그런 일이 저는 더 크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뭐 그분들하고 매일 한 번씩 전화 통화한다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아프고 가려운지를
아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저 지역민들, 구민들과 마포의 시청자들께 네. 마무리 인사 해주시고 또 못하신 말씀 계시면 더불어서 같이 해주십시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된 만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크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자세는 낮추되 일 욕심은 더 크게 갖고 더 큰 일꾼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었으니까 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보다는 예산도 더 많이 따오고 네, 네. 또 이 지역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힘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자세는 더 겸손하게 낮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청양띠해고 올해는 가장 올해 이슈는 온유 겸손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사회 전반에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포를 서울의 정치 1번지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힘을 써주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대담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고맙습니다.